북한이 인도네시아에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태용 기본적으로. 감독님을 믿지 못하시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우즈벡, 사우디 둘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결승에서는 그쪽인가요? 맞을 가능성도 없는 이거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1차전 9대0 대승 그리고 2차전까지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조별리그에서 일찌감치 3차전이 남았는데 16강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게 우리는 이미 16강에 진출을 했고 과연 우리가 어떤 팀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축구대표팀 가운데 어떤 팀들이 16강에 올라갈 것이냐가 궁금해지는데 아직 각 조마다 한 경기씩 남았습니다만 어떤 팀들이 올라갈지 이영표 해설위원이 예상, 분석 혹은 예측을 해봤습니다. 고민해봤습니다. 네. 예상 네, 예측하니까 고민. 막 그런데 맞아 사실은 떨어지면 뭐예요? 예상이고 예측이죠. 자,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2조에 속해 있고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F조 2위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F조 2위를 만나게 되는데 F조가 지금 북한이 1위, 그다음에 대만과 인도네시아가 1승 1패를 했고 지금 이제 키르기스스탄이 이제 3패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저는 북한은 조 1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예, 아마도 조 2위는 대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북한하고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북한이 인도네시아와 비기거나 혹은 이길 것 같아요. 북한이 인도네시아에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태용 기본적으로. 감독님을 믿지 못하시는 거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신태용 감독님을 신뢰하죠. 네. 예, 저는 신태용 감독님을 무한 신뢰하지만 왠지 북한이 신태용 감독님 좋은 감독님이셔. 그렇죠. 예. 네. 왠지 북한이 인도네시아에게 이상하게 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만이 아마 비기거나 이긴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대만이 2위. 그래서 어렵겠지만 물론 뭐 그냥 예상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서 대만과 경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회 시작 전에는 이 조별 대진을 보고 16강부터 벌써 남북 대결이 펼쳐지냐 아니면은 또 신태용 감독님의 인도네시아 맞붙는 게 아니냐 했지만 일단 지금 한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의 고민의 결과는 왠지 대만과 16강에서 만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이번 대회 우리도 뭐 강력한 우승 후보지만 언제나 방심할 수 없는 무대가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뭐 일본, 사우디, 우즈벡 이런 팀들도 있는데 과연 나머지 이 조에서는 어떤 팀들이 16강에 올라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이쪽 그룹을 좀 보면 중국하고 베트남이 저는 16강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을 16강에서 이기고 8강에 올라가면 베트남을 이긴 중국과 저는 이 8강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8강 좀 쉽지 않겠는데요? 왜냐면 지금 지금 홈 이제, 2점도 있고. 예, 중국이 물론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 중국과 2연전을 해서 3대1로 한번 이기고 한번 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중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지금 홈인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경기를 했을 때 중국의 홈인데다가 또 한 가지는 VAR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VAR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약간 오심이 나더라도 그냥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약간 마음에 걸려서 저는 8강에서 중국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중국을 제압하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걱정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번 대회 시작 전부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강력한 전력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팀이든 한두 번의 고비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어쩌면 8강에서 만날 중국전이 고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그 뭐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중국을 만약에 이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즈벡과 인도네시아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인도와 사우디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사우디와 우즈벡이 8강전을 할 것 같고 4강에 가면 우즈벡과 사우디 두 팀 중에 한 팀하고 4강전을 할 것 같습니다. 우즈벡은 최근에 이 아시안 게임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었고 이 2018년 때에도 우리가 정말 뭐 황의조 선수의 원더골로 어렵게 이겼잖아요. 정말 어렵게 이겼죠. 네. 근데 사우디는 요즘 잘합니다. 사우디가 사실은 뭐 사우디 하면 전통의 강호죠. 하지만 이제 작년에 그 언더 23세 아시안컵에서 최근에 이제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우승했을 때 상대가 또 이제 우즈벡이었거든요. 우즈벡을 2대0으로 이기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즈벡, 사우디 둘 중에 한 팀 중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가게 되면 사우디나 우즈벡 둘 중에 한 팀 또 할 것 같다. 그럼 그나마 우리에게 좀 상성상 네. 우리가 좀 만나면 더 좋을 팀은 어딜까요?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둘 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우디가 이길 것 같습니다. 우즈벡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근데 뭐 사우디 이길만 하지. 네. 당연히 우즈벡이 사우디 이길만 하지. 이런 전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우즈벡과 사우디가 8강에서 맞붙는다고 하면 4강에서 우리가 만날 팀은 그래도 0.01%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우디를 만나서 이제 이기고 마지막 일본 7번째 경기 결승에서는 그쪽인가요? 그 팀인가요? 솔직히 이거 뭐 예상하지만 맞을 가능성도 없는 이거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결승에서 사실 재미로 한일전이 펼쳐져야 또 재미가 있죠. 한일전이 펼쳐지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16강전에서 우리 그 반대쪽 바깥쪽은 저는 이란과 바레인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과 카타르가 붙을 것 같고요. 잠깐 오늘 저녁에 이제 바레인과 우리의 경기가 있는데 이미 바레인은 올라갈 것 같고 16강에 올라갈 것 같다. 저는 바레인은 조 3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조 3위로. 예, 조 3위로 올라가서 이란과 바레인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홍콩과 카타르가 붙고 일본과 미얀마, 북한과 태국이 붙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팀 놓고 보면 그냥 일본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8강에서 북한과 일본 네.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란과 카타르 그리고 4강에서는 이란과 일본 그럼 우리 일본하고 이제 결승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렇죠. 잠깐만 16강에 대만 8강에 중국 4강에서 사우디 결승에서 일본 이거 쉽지 하필 않은데 또 결승에서 일본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이 우승 후보 가운데 우리 쪽에 4강권 우리 쪽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사우디가 있고 우즈벡이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쪽에 다 몰려 있어. 반대쪽은 이란과 일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6강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그래도 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8강부터 만나게 될 중국, 사우디 혹은 우즈벡 그다음에 이제 결승에서 만나게 될 이제 일본이나 뭐 이란 이렇게 비춰볼 때 아마 이제 이 8강 토너먼트 정도가 매 경기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도대체 중국은 왜 이 VAR을 안 넣었을까요 이번 대회?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여기 중국에 와 보니까 중국의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와가지고 사실 현금을 환전을 안 쓸 해왔거든요. 일이 없고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갑도 들고 올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VAR이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VAR 하고 있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어떤 판정이 끼어들 어떤 여지를 주면 안 된다. 그냥 원사이드하게 상대를 제압해야지만 논란 없이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게 이영표 해설위원이 예측하는 3차전 스코어.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축구라는 게 축구가 왜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스포츠냐면 토너먼트에서는 단 한 경기에서는 그날의 컨디션과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부상이 될 수도 있고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심판의 잘못된 실수에 실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하나로 그냥 경기 전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3차전에 대한 3차전 스코어를 물어봤는데 얘기가 이렇게 삥 돌아서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3대0 이상은 날 것 같습니다. 네, 3대0 이상. 3골 3대0. 아마 황선홍 감독님이 좀 언제 웃으실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금메달 따기 전까지는 안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2002 세대 형님들은 웃음이 많이 없으셨나요? 형들은 잠깐만요. 형들은 참 안 웃으시더라고요. 웃겨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웃겨드렸어야 되는데